에메랄드빛 바다 뒤에 숨겨진 잔혹한 두 얼굴. 우리가 몰랐던 필리핀의 진짜 이야기를 아시나요? 월급 48만 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 지옥 같은 출퇴근 전쟁을 치르는 이곳은 상위 1%에게는 천국이자 빈민들에게는 처절한 생존터입니다. 화려한 휴양지 너머 가난마저 대물림되는 이 나라의 충격적인 실상을 지금 공개합니다. 필리핀의 평균 월급은 하나로 고작 약 48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당 근무 시간은 무려 42시간에 달하죠. 전체 근로자의 절반은 월급이 35만 원도 채 되지 않고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하루 생활비는 겨우 2천 원 미만입니다. 심지어 하루 세 끼 밥을 챙겨 먹는 것조차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이죠. 반면 상위 1% 부유층 가정의 소득은 나머지 50% 가정의 소득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들은 늘 포브스 세계 부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무장 경비원이 24시간 지키는 초호화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주지사, 시장 같은 고위직도 이들 가문 안에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남편에게서 아내로 대물림됩니다. 하지만 강 하나만 건너면 끝도 없이 펼쳐진 빈민가가 나옵니다. 나무 판자나 양철, 주워온 폐자재로 얼기설기 지은 집들이죠. 고작 3타평 남짓한 좁은 방 하나에 대여섯 식구가 모여 살기도 합니다. 깨끗한 식수도 안정적인 전기 공급도 없습니다. 전선들이 엉망으로 얽혀 있어 화재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태풍이 한번 불거나 불이 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곳입니다. 이들에게는 배불리 먹고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정말 운 좋은 하루인 셈이죠. 필리핀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을 처리할 때는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보다 인맥과 가문 배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배경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는 딱 두 가지뿐일지도 모릅니다. 고향을 떠나 해외로 나가 돈을 벌거나 BPO 산업에 뛰어들어 콜센터 상담원이 되는 것이죠. 진짜 필리핀의 모습 도대체 얼마나 비현실적일까요? 필리핀은 세계적으로 광물 자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금속 광물이 유명해서 신이 내린 광물 수레라고 불리기도 하죠. 필리핀은 세계 2위의 니켈 공급국이자 대규모 구리 광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금 생산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풍부한 자원이 국민 모두의 복지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빈부격차를 벌리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만 나왔죠. 필리핀의 의료 제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질병별 정액 수가제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에서 각 질병이나 의료 처치마다 딱 정해진 패키지 요금을 설정해 둔 것인데요. 가령 맹장염 수술로 입원한다고 치면 그 패키지 요금이 5만 페소라고 가정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지정 병원에 그 돈을 바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전부 환자가 내야 하는 식이죠. 문제는 이 정해진 요금이라는 게 주로 공공병원의 원가를 기준으로 책정된 데다 업데이트도 느리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보험 혜택이라기보다는 마치 큰 폭의 할인 쿠폰 같은 느낌이죠. 보장 범위가 턱없이 부족해서 환자들은 병원 문을 나설 때마다 막대한 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 사람들은 일반 공공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병원비의 절반인 50%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만약 큰 병이라도 걸리면 본인 부담률은 무려 80% 이상으로 치솟죠. 그래서 가난한 집안에 중환자가 생기면 그들은 절망적인 세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가산을 탕진하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소셜미디어에 사연을 올려 낯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걸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포기하고 그저 운명에 맡기는 것입니다. 설령 중산층이라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큰 병 한 번이면 온 가족이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게 현실이니까요. 필리핀은 유치원 1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을 포함한 13년 의무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립학교 학비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별도 비용과 숨겨진 지출이 기다리고 있죠. 예를 들어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잡비, 학생회비, 보험료, 도서관 이용료 같은 것들이 있고 강제는 아니지만 학교를 다니려면 꼭 필요한 교복비, 교재비, 각종 학습 준비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 행사 때마다 학부모에게 기부금이나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일도 다반사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립학교는 한 반의 학생 수가 너무 많고 교육의 질도 천차만별이라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따로 돈을 들여 과외를 시킵니다. 또 각종 학교 행사나 스승의 날, 심지어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학부모들이 선생님과 반 아이들을 위해 간식이나 식사를 챙겨보내야 하는데 이게 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박이자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필리핀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필리핀의 평균 월급은 약 2만에서 3만 페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48만 원에서 73만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워낙 극심해서 고소득층이 평균치를 확 끌어올린 탓에 실제 중위소득은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약 35만 원 혹은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필리핀의 물가는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 가정의 식비 지출은 전체 소득의 28.5%를 차지합니다. 버는 돈의 거의 3분의 1을 먹는 데에 쓰는 셈이죠.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중국의 엥겔 지수는 약 18% 정도이고 서구 선진국들은 보통 15% 이내입니다. 필리핀 노동법은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을 표준 근무 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8시간을 넘겨 일하게 되면 그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시급의 25%를 더 얹어줘야 합니다. 또한 필리핀에는 직장인들이 아주 반기는 법정 복지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기업 직원은 매년 12월 말이 되기 전에 한 달치 기본급에 해당하는 추가 보너스를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이 돈은 돈 들어갈 곳 많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야 하는 각 가정에 정말 큰 힘이 되어줍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보편적인 근무 형태는 주 5일,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을 일하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필리핀 기업의 70%가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주 6일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은 42시간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전체 취업자의 약 20에서 25%는 매주 48시간을 훌쩍 넘겨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자체는 그리 길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닐라 대도시권의 그 악명 높은 교통체증이 문제입니다. 이게 직장인들의 실제 시간을 다 잡아먹거든요. 어떤 직원은 아침 6시에 집을 나서서 밤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옵니다. 사무실에 머문 건 고작 9시간 뿐인데 길바닥에서 무려 5시간을 버리는 셈이죠. 이런 살인적인 출퇴근 시간은 개인의 삶과 가정생활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결국 전반적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7,000개가 넘는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은 약 30만 제곱킬로미터로 중국의 후난성보다 조금 더 큽니다. 총 인구는 약 1억 1천만 명이고 수도 마닐라는 인구 184만 명이 거주하는 필리핀 최대의 항구 도시입니다.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이 더딘 개발도상국입니다. 2024년 기준 명목 GDP 총액은 약 4,623억 달러로 중국 장시성의 경제 규모와 비슷합니다. 1인당 GDP는 약 4,095달러로 장시성의 60% 수준에 불과하죠. 필리핀의 전국 평균 월급은 한화로 약 48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 공식 통계에 따른 장시성의 평균 월급은 약 123만 원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의 한 달 벌이가 장시성 사람들의 40%밖에 안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장시성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은 해당 성의 인적자원 사회보장청 데이터를 인용한 것입니다. 혹시 본인의 소득이 이 수치에 못 미친다고 해서 낭독자를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필리핀은 부가 극도로 한 곳에 쏠려 있는 나라입니다. 전국적으로 160개에서 200개 정도 되는 가문이 국가 전체 부의 80%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문 간의 연합을 통해 국가의 핵심 산업을 지배하며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과두경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부가 한 곳에 집중되다 보니 양질의 교육과 좋은 일자리는 엘리트 계층과 그들의 인맥이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은 이 견고한 기득권의 벽을 뚫고 핵심 계층으로 진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매년 대학 졸업생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국내에는 그들을 받아줄 고급 산업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대하는 연봉이나 미래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는 곳이 없죠. 경제의 생명줄을 소수 가문이 꽉 쥐고 있다 보니 중소기업이나 창업가들은 살아남거나 성장하기 힘듭니다. 당연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국내 임금 수준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필리핀 간호사의 월급은 현지에서 우리 돈으로 고작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독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면 월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은 사회계층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부모의 재력과 지위가 자식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죠. 엘리트 교육과 좋은 직장은 상류층이 독식하고 밑바닥 서민들은 위로 올라갈 사다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가정에게 있어 가족 중 한 명을 해외로 보내는 것은 가난을 탈출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심지어 번듯한 집을 짓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외 취업은 필리핀 서민들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가장 절박하고 어쩔 수 없는 생존 수단이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약 1,000만 명의 필리핀 사람들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1명은 외국에 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현대판 영웅이라고 불립니다. 의료진, 선원, 엔지니어부터 가사도우미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전 세계 노동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들이 고국으로 보내오는 외화는 필리핀 경제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국가 전체 GDP의 거의 10%를 차지하며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필리핀 화폐인 페소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가사도우미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국제적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집안일만 돕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이며 그 중에는 교육학, 간호학, 경영학 등을 전공한 엘리트들도 적지 않습니다. 해외로 나가기 전 이들은 아주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청소와 요리, 육아와 노인 수발은 기본이고 응급처치와 다림질, 심지어 가게 재무관리와 영어 대화 기술까지 꼼꼼하게 배웁니다. 필리핀은 과거 미국의 식민지였던 탓에 사회 전반에 미국 문화가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식민지 시절 미국은 기존의 스페인어 대신 영어를 학교와 관공서의 공용어로 강제로 쓰게 했죠. 하지만 오늘날 영어가 유창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퉁부한 노동력은 필리핀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고객센터, IT 기술 지원, 인사, 재무관리 같은 핵심 지원 부서를 이곳에 두게 되었으니까요. 이 BPO 산업은 수백만 명의 필리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 외화 수입의 아주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세계의 콜센터 수도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가톨릭 신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슬람교도인 국민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이혼이 금지되어 있죠. 이혼이 불가능하다 보니 필리핀에서의 구애 과정은 아주 길고 형식 또한 매우 엄격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 전체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선물을 바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결혼 도장을 찍으면 사별하거나 아니면 정말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혼인 무효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법적으로 남남이 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랑이 식어버린 수많은 부부들이 어쩔 수 없이 별거 상태로 지내면서도 법적으로는 묶여 있어 새로운 합법적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이른바 비공식 파트너 관계가 사회적으로 아주 흔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필리핀에는 거대한 국제결혼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말이죠.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다 국내에서는 일자리도 마땅치 않고 월급도 쥐꼬리만 하다 보니 국제결혼은 자기 자신은 물론 친정 식구들의 경제적 운명까지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유럽이나 미국, 일본, 한국 남성들과 결혼을 선택합니다. 관광지에 가보면 나이 지긋한 백인 남성이 아주 젊은 필리핀 여성과 다정하게 다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의 술집이나 레스토랑 그리고 인터넷상에는 이런 국제 커플과 외국인을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업체들도 상업 중입니다. 동남아시아나 필리핀 신부를 소개하는 국제 데이팅 사이트나 결혼 정보 사이트가 넘쳐나고 현지에도 필리핀 여성과 외국인 남성을 연결해주는 결혼 중개업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 남성들이 처음에는 관광객으로 필리핀을 찾았다가 술집이나 가이드 혹은 우연한 사교 모임을 통해 현지 여성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필리핀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성한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섬나라입니다. 보라카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이트 비치와 활기 넘치는 밤 문화로 잘 알려져 있죠. 무려 4km나 이어지는 마치 밀가루처럼 고운 백사장은 해변을 거닐며 황홀한 석양을 감상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팔라완은 필리핀의 마지막 청정지역이라 불리며 태고의 자연 풍광을 자랑합니다. 특히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은 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지하강 중 세계에서 가장 긴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엘리도는 깎아지른 듯한 카르스트 지형이 에메랄드빛 바다를 감싸고 있는 절경으로 유명한데 이곳이 바로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코론섬은 난파선 다이빙의 성지로 필리핀에서 가장 맑은 호수인 거울 호수가 있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이버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죠. 마닐라의 인트라무로스는 16세기 스페인 통치 시절의 중심지로 옛 성벽과 성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동방의 로마라고 불립니다. 이곳에 있는 성 어거스틴 성당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성당으로 독특한 바로크 양식의 내부가 인상적입니다.
또한 산티아고 요새는 필리핀의 민족 영웅 호세 리잘이 처형되기 전 갇혀있던 곳으로 지금은 자유의 성지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나웨 계단식로는 2000년 전 이프가오족이 오직 손으로 깎아서 만든 곳으로 세계 8대 불가사의 또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 불립니다. 총면적이 약 4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수직 높이 차이가 1500m나 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역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은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전진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나라입니다. 젊은 인구와 활기찬 문화,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이 나라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비록 앞길에 여전히 난관이 많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특유의 순리에 맡기는 낙천적인 정신으로 전통과 현대, 빈곤과 발전, 모순과 조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죠. 자, 여러분은 필리핀에 대해 또 어떤 이야기들을 알고 계신가요?